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윤미향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들 이미 신의 한수에서 많이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마포 쉼터 소장이었던 손영미 씨 사망 소식 여러분들 다 접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많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동균 기자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양파도 이만한 양파는 없는 것 같아요. 까면 깔수록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손영미 씨 사망과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가 활동했던 정의기억연대, 이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라고 해서 지난 수십 년간 활동을 해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 할머니들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왔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그런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영미 씨가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집단은 맞아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말이 많은데 네. 심지어 이 사람의 죽음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과연 손영미 씨의 죽음, 그 과정에 윤미향과 그 관련자들은 연관이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 번씩 차근차근 나갈 텐데요. 손영미 씨의 사망을 확인하기까지 과정이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어요. 6일 오후, 그러니까 이 6일이라는 날짜는 손영미 씨가 사망한 날짜지 않습니까? 네. 6일 오후에 손영미 씨의 지인이 전화를 걸었는데 연락이 안 됐다. 그래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친구가 평소에 연락 안 된다고 막 찾아가고 막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지인이 전화했는데 연락이 안 됐대요. 근데 그 연락이 안 된 게 의심스러웠대요. 네. 그래서 연락이 안 됐다는 이유로 손 씨가 거주한다고 알려진 파주의 아파트를 또 찾아갑니다. 이 네. 지인이라는 사람이. 네. 근데 당연히 인기척이 없죠. 이 지인이 뚝뚝뚝 하는데 인기척이 없으니까 그게 또 수상하다고 밤 10시 35분에 소방당국, 경찰 등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분 후에 도착해봤더니 이미 손영미 씨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명을 달리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지인의 이 과정이 그동안 수상했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사이에 전화가 안 됐다고 그 집을 찾아간다? 근데 집 찾아갔는데 문 두드렸더니 인기척이 없다고 또 경찰한테 신고했다? 네.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연락 안 되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굳이 찾아가서 굳이 또 경찰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해가지고 이쪽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망 경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참 수상한데? 뭐야? 이 지인이라는 사람 정체가 뭐야?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바로 윤미향의 보좌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거죠. 네. 물론 그 전에 손영미 씨와도 함께 일한 이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같은 그 단체의 소속이었으니까 네.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건데 어쨌든 손영미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면서 최초로 신고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 단순 지인이 아니라 윤미향의 보좌진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니까 네. 많은 분들의 의혹이 더욱 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뭐야? 이 손영미 씨의 죽음에 혹시 윤미향이 연관됐던 것은 아닐까? 네. 이런 지금 합리적 의혹이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를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자, 오후에 윤미향 보좌진이 전화를 걸었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았다. 네. 그래서 수상쩍어가지고 윤미향의 보좌진이 파주 아파트에 갔다. 근데 네. 갔더니 인기척이 없어서 윤미향의 보좌진이 신고를 했고 그리고 사망이 확인되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지금 저희가 이걸 가지고 뭐 나쁜 식으로 해석하려는 건 아니에요. 네. 뭐 윤미향의 보좌진이 이 사망이 연관됐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지만은 네. 많은 분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그 손영미 씨의 극단적인 과정에 윤미향 보좌진이 딱 엮여 있었을까? 혹시 이 손영미 씨와 관련해서 무언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손영미 씨의 뒤를 윤미향의 보좌진이 계속 뒤쫓았던 것이냐, 네. 혹은 뭐 계속 뭐 연관을 가지고 관여했던 것이냐, 뭐 이런 지금 설들이 줄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 지인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고 결국 사건 당사자 밑에서 일하는 인물이 이 사건에 관여됐다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의혹이 짙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은 깔끔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윤미향 의원 측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네. 어떤 취재에도 응해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인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이러니까 더더욱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뭐 경찰에서는 타살 흔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부검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겠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윤미향의 보좌진이 최초 신고자로 관여되었다는 점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이 지금 현재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의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쉼터 소장 손영미 씨의 죽음과 그 즈음에 있었던 윤미향의 행적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6일 밤에 손미향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근데 그 밤 윤미향의 행적이 아주 특이합니다. 최근 몇 달간 윤미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영미 씨에 대해서 달리 언급을 한 바가 없습니다. 즉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 손영미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하필 손영미 씨가 사망한 그날 네. 그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손영미 씨에 관련한 글을 썼다는 거예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아무런 언급도 안 하던 그 윤미향이 갑자기 손영미가 사망했던 그날 손영미에 대해서 글을 썼다는 거죠. 네. 그 밤 지난해 1월에 썼던 글을 굳이 공유한데요. 그 글의 내용에 따르면은 윤미향 씨와 손영미 씨가 처음 만났을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또 이후에 함께 뭐 대화를 나눴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건데 이건 이미 언론에 나왔죠. 근데 뭐 같이 뭐 엉엉 울었네 어떻네 뭐 이런 글을 쓴 건데 문제는 그 글을 올린 시기가 평상시에 올린 게 아니라 네. 손영미 씨가 사망했을 그 즈음에 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해당 글을 공유했던 그 시점에 손영미 씨의 그 죽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평소에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즈음에 왜 이런 글을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가만두면 말이라도 안 하겠는데 그렇죠. 이것이 또 알려지고 나서 또 글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영미 씨가 죽음을 택한 그날 갑자기 손영미 씨에 대해서 추억을 막 얘기하고 네. 그리고 뭐 보도가 나오고 하는 와중에 또 이 글을 삭제해버리는 그 네. 과정을 보면서 윤미향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뭔데 갑자기 이 사람을 언급하고 왜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걸 왜 또 굳이 지우지? 네. 뭐야? 뭔가 수상쩍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곽상도 의원이 지적합니다. 윤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6일 밤 손영미 씨를 언급한 글이 공유됐다가 금방 지워졌던데 같은 날 밤 손영미 씨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하다라고 네. 지적을 하고요. 윤미향이 지운 페이스북의 글 그리고 쉼터 소장 손영미 씨의 죽음 사이에 어떠한 선후 관계가 있었던 것인가? 윤미향이 손영미 씨 사건을 언제 누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 즉 손영미라는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기 전에 손영미 씨와 윤미향 간에 혹시 연락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손영미 씨와 관련된 사건을 누굴 통해 알게 됐겠습니까? 일단 그 과정에 지금 윤미향 보좌진이 관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대한 진상 규명 소상하게 밝혀내고 또 이 손영미 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밝혀야 되는 것이 바로 공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윤미향 점점 모르쇠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의혹에 답하는 것은 바로 공인의 의무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보도들 여러분들 신의 한 수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 의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한약재 중에서는요 최고 지위를 차지하는 게 이 녹용이라고 한다면 녹용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동충하초와 바로 홍삼입니다. 기존 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홍삼과 사실 녹용이 사슴이 생장하기가 가장 최적지가 바로 아바이스크 농장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로부터 자랑하던 물품이 있습니다. 바로 파낙스
만병통치라는 라틴어가 붙어있는 인삼의 생산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특히 이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인삼을 키우기가 매우 훌륭한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금산 인삼 무척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인삼보다 홍삼 같은 경우는요, 인삼을 쪄서 빨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홍삼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영양 성분이 풍부하다라고 합니다. 금산 홍삼과 아바이스크의 농장의 녹용이 만나서 퓨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구전 녹삼. 그것도 신의 한 수 단독 특가 3박스 90개요, 90개. 이 90개를 24만 8천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진기한 기회인 게 무엇이냐면, 지금 최초로 생산이 되었기 때문에 신의 한 수에서 최초로 한정 물량입니다. 1000박스가. 오직 신의 한 수만 제공을 하고 있고, 정상가에서 무려 40%를 할인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처음 드시는 분들이 이번에 구전 녹삼을 시작을 하시고 3박스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박스는 내가 먹고 2박스는 감사한 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분 같은 경우도 구전 녹삼 한 박스를 받으면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이 무척 이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선물로서의 가치도 매우 높고요. 1000박스 한정 판매, 구전 녹삼 3박스 90호에 24만 8천 원. 이것은 정말 놓치기 힘든 기회입니다. 구전 녹용 최초로 드디어 녹용과 홍삼을 모두 담은 구전 녹삼이 출시되었다라고 하니까요. 시청자분들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주문하시면 정말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박스 해갖고 2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다가 요게 또 뭐냐, 장바구니 아닙니까? 장바구니. 야. 이렇게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드립니다. 여기도 그래서 장바구니가 힘내라 나오는데. 대한민국, 힘내라 우리 가족. 장바구니까지, 신의 한 수 장바구니까지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게 들고 구전 다니면 녹삼이라고 써있고. 구전 녹삼. 와, 태극기 있고 멋있네요. 요거까지 드려서 다 포함해서 24만 8천 원. 389-7777. 지금 빨리 전화 주셔야 돼요.